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금속 재료들, 산업용 금속 재료들에 대한 지수를 보니까 니켈이 10%나 급등을 했어요. 예,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니켈까지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한 2, 3주 동안 한 20% 정도 급등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지금 어제 급등을 했어요.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대규모 유입됐으니까 뭐냐면은 중국의 기업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니켈을 미리 확보해 내야 되겠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런던 금속 시장 기준으로 보면 3년 내 최대 상승폭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뭔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1년 내내 금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은도, 금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중반 정도부터는 은도 따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구리도, 은이 오르면서 중간에 갑자기 구리도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도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작년에 특히 두드러진 하나의 자산 시장에 있어서 어떤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안전자산 및 안전자산이 뭐예요? 금이죠. 그리고 은은 절반만 안전자산이고 절반은 산업용 금속이죠. 구리는 100% 산업용 금속이고, 그러니까 안전자산 및 산업용 금속을 선호하는 자본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심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2025년을 특징 짓는 하나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안전자산 및 산업용 금속에 대한 선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바이누 및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랠리를 왜 자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에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이제 예전에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었죠. 팍스 아메리카. 예,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달러를 쓰는 거고, 이 달러가 무역이나 여러 가지 뭐 대출이나 원조나 이런 데서 대표적인 화폐로 사용이 되는 거고, 이 달러 화폐의 전 세계의 유통을 가로막는 정치 세력이나 국가가 있으면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가서 두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잘 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였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세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다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만 우리 땅이다. 나머지는 우리 말을 듣는 그 지역의 강대국들이 협심해서 너희들 돈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대신 내 말은 들어야지. 이런 거니까 직접 관리하는 거는 아메리카만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침공이 있었습니까? 이 다극체제로 미국의 전략이 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러시아도 중국도 인도도 좀 이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물론 미국은 경쟁적으로 그들을 통제 관리하긴 하지만 그들의 그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까지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패권은 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다극체제의 세계 전략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벌어지고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도 벌어지고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도 벌어지더니 급기야 이제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죠. 베네수엘라 침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또 그 다음으로 아이슬란드가 문제가 되고 있죠.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를 우리가 갖고 싶다. 근데 이게 아이슬란드가 누구 겁니까? 덴마크 거죠. 그러면서 EU가 공동 관리를 하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하면은 뭐냐면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미국과 EU가 덴마크가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혹은 제한된 어떤 군사 대립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좀 과장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다극 체계가 되면서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 패권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긴장, 정치적 긴장, 외교적 긴장,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에 해당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나 기업이 안전자산 및 산업용 금속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하니까. 미리미리 땡겨서 비축을 해놓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 그 다음에 이제는 급기야 니켈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랬을 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금 혹은 은 일부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안전이라는 의미는 safe가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의미의 그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번역상에 좀 그런 건데 오히려 정확한 것은 대체자산입니다. 대체. 뭐를 대체해놨냐? 달러를. 달러가 위험할 때, 이런 식의 의미로 위험할 때 달러를 대체해서 각 국가나 기업이 비치게 놓을 만한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lternative asset이에요. alternative asset to dollar.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식으로 주로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거죠. 왜? 아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왜 안전 자산이야? 위험 자산이지. 맞습니다. 이거 번역상에 좀 그런 건데 원래는 대체 자산이라고 해야 돼요. 금도 대체 자산,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대체 자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협소해서요. 3조 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주식은 106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5분의 1이죠. 따라서 보통 이 자금들, 국가나 기업들의 자금이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 있기 때문에 금이나 은, 구리, 안전자산이나 산업용 금속자산으로 들어갈 때 그 안전자산 중에 제일 마지막 순서예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통계 20년, 21년, 22년 통계를 보면 금 최고가 기준으로 고 기준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바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은이나 금과 은, 금과 구리, 은과 구리에 비해서는 이 텀이 길다는 거죠. 왜? 아직 시장이 작고 아직은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가고 나서 구리까지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게다가 지금 보면은 지난 26일, 30일 연속해서 미국이 금과 은에 대한 증거금을 인상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제에 나서는 거죠. 물론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10년 전, 20년 전처럼 미국이 금은 시장에 대한 통제권이 100% 발휘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금과 은에 대한 가격 통제에 나섰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그널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순서가 어때요? 금, 은, 구리까지 오르고 있고 니켈까지 오를 때 이제 곧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간이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2분기냐 3분기냐 논쟁은 있어요. 하지만 누가 옳든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에 최고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비트코인과 우리 시바이누 등의 민코인 등의 순서가 이제 등장할 차례라고 하는 부분. 상반기 혹은 중반기에 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이란 암호화폐 핵심 블록체인에 대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작동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블록체인으로서 메인넷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전히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메인넷이 없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세입자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도 세입자들은 비교적 적은 주거 비용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메인넷에 대한 출시 일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미친 듯한 폭등을 받기 위해서 메인넷 출시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메인넷 출시 후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다음에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베라체인이 한 7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메인넷 주시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전에 매수하고 메인넷 출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넷 출시 일주일 만에 5배 오른 스토리 코인 있죠. 실제 생태계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메인넷 출시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 바닥에서 몇 프로 상승을 했어요? 500% 이상 상승이 나온 스토리 코인입니다. 플라즈마 단기 하락에도 중간 83%에 대한 급등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메인넷에 대한 효과가 주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코인도 30% 이상 가격 급등이 나왔었는데 메인넷 출시 임박과 함께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額대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대한 코인 중에서 지금 2가지 코인은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977%, 451%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지 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엔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세요. 매수 타이밍 저랑 같이 한번 잡아보실 분들
메인넷 일정이 곧 나올 세 가지 코인을 잡아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977%, 일주일 만에 977%, 451%, 그냥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0.24, 0.27, 0.24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10-9627-320으로 남겨주시는 분들 메인넷 일정 같이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고 매수 타이밍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좀 더 보람찬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